4번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있죠. 보시겠습니다. 허위 표시에 관한 민법 108조는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합동행위는 저쪽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재 8쪽에서 이거 정리한 적 기억나시나요? 유죄포. 자, 유언, 재단법 위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잘림이 없잖아요. 상대가 없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서 소리 나죠. 그래서 상대가 없는 경우는 아예 통잘림이 없어서 허위 표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요하죠. 허위 표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공문, 공법, 소송행위, 주식거래, 가족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공문, 공법, 소송행위, 주식거래는 비정상 의사표시 네 가지가 모두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명의대여자 책임을 보시겠습니다. 명의대여 보실까요? 이름을 빌려주는 거죠. 자, 명의대여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명의대여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시중에는 많이 계십니다. 살짝. 근데 법적으로 처벌받고 명의대여는 불가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대출을 받으면서 명의대여 판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효. 다시 말해서 명의를 대여준 사람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책임이 있는데 잠깐 살펴보십니다. 물론 뒤에 다시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명의대여자 책임,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제한한 법령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 통정 짰습니다. 무효죠? 이 말 나오면 중요하시 바라고요. 자, 이 말 나오면 양해란 말 나오면 통정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해하에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다. 그래서 양해받고 금융기관에서 명의대여를 할 때 양해받고 대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허위 표시로 무효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어요?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는 이 말 빨간 거 양해 통정 나오면 무효다. 따라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장에서는 이 판례가 이렇게 해도 길게 안 나오지만 이 판례 읽을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1분 10초 하나씩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마킹 시간 생각하면요. 거의 1분에 하나씩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는 즉각 바로 답을 내야 돼요. 이거 깊이 생각하면 시간 초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분들도 막판에 모의고사를 많이 안 쳐서 더러 실패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시간 한 배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란 말, 통정이란 말이 나오면 그대로 무효다라고 하면서 책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이죠? 여기 똑같은 판례입니다. 3, 4, 5번이 제가 파랗게 해놨죠? 명의를 빌려줄 때 누가 어떻게 해서 빌려줬느냐 보시면 아까는 금융기관 양해, 3번 보시면 감사의 권유, 4번 보시면 직접 방문, 5번 보시면 사립학교 교직원, 이 경우는 책임을 집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아까 통정 양해의 경우는 책임질 수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나 여기 뜻이 감사의 권유, 그러니까 이제 이름 빌려줄 때 조합장 또는 은행장의 권유가 아니라 감사의 권유라고 해서 감사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권유로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자기가 사인하고 도장 찍은 친구, 그리고 사립학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고대 민법 적용됩니다. 서울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 재단을 위해서 명의를 빌려줬다. 돈 빌릴 때 학교 재단에서 돈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책임이 있어 없어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책임이 있다.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복잡한 것 같아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명의대여자 책임 간단하죠? 책임이니까 양해받은 경우, 통정한 경우 책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양해 통정은. 그리고 나머지 감사의 권유로 명의대여자인 사람 책임 있고요. 직접 방문해서 도장 찍은 친구 책임 있고,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이 명의대여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있으면 돼요. 자, 키워드 보시면서 답을 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시험보는 기술만 가르치나 일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부는 왜냐하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시험에서 아무리 실력도 하더라도 떨어지면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붙는 게 중요하다. 학원의 강의가 그게 특징입니다. 이건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어떤 합격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도 움직일 수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 뵙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 합격을 위해서는 이런 강의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양해란 말이 나오면 책임이 없고 나머지 감사위권이요. 직접 방문해서 도장 찍었다든지 사립학교 교직원이 명의 빌려준 경우는 나중에 책임 있어 없어야 있다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표로 정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금방 떠오릅니다. 자꾸 보시면 동영상을 반복해 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는 책을 반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책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지만 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을 또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판례 몇 가지 보이시죠? 판례. 허위 표시는 판례가 무지 많습니다. 핵심 판례는 여기다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1번 허위 표시로 무효죠? 무효죠? 무효인 경우는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 까딱 속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경우는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아셨습니까? 따라서 무효인 경우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무슨 문제 해결한다고 부당이득 반환 문제 해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서부터 틀린 거 많죠. 무효, 손해배상 그렇지 않습니다. 무효는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는 발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판례를 무엇으로 해결한다고 부당이득 반환 문제 해결합니다. 중요하죠? 시험에 무효인 경우는 무효를 이유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뭐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 해결합니다. 무효인 경우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다. 이해났죠? 왜 그렇다고? 무효인 법률에는 법률의 성립 시부터 아예 효력 발생하지 않아. 따라서 손해를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이 아니라 무효인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해결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죠?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득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또 나왔죠?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득권의 대상이 된다. 허위 표시를 다른 말로 말하죠. 가장행위, 가장매매는 채권자 취득권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한편 채권자 취득권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허위 표시권을 갖춰 근데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아셨죠?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득권의 대상이 돼서 취소할 수 있어. 그러나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허위 표시도 요건을 갖추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됐습니다. 주로 시험은 여기 분홍색으로 했죠.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득권의 대상이 된다. 중요합니다. 뭐는 안 된다 그랬죠? 이중매매는 안 된다 그랬죠? 반복하죠. 이중매매는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허위 표시는 된다. 또 걱정돼서 제가 표를 또 한번 보여드립니다. 중요하죠. 채권자 취득권의 대상이 되느냐? 또 하나 몇 번 받치고 자 이중매매는 안 되고 허위 표시 된다. 중요하죠. 저기 허위 표시로 나올 때도 있고 가장매매로 나올 수 있어요. 같은 말이죠. 여기 또 통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부러 헷갈리라고. 근데 이제 주로 이중매매와 가장매매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말을 바꿔가지고 비슷하잖아요. 이중매매도 내음절, 가장매매도 내음절. 그래서 속으라고 이중매매, 가장매매 많이 나와요. 저도 해놨죠. 그래서 이중매매는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허위 표시는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허위 표시로서 부동산 소유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A라는 친구가 갑이라는 사람이 허위 표시를 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 등기를 을앞에 해놨겠죠. 중요한은요. 그럼 서류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등기필증 등. 아셨나요? 그게 문제됐습니다. 일단 읽어보고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허위 표시로서 부동산 소유 명의만을 을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표의자 상대방 을이 등기 필증 등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소지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을은 허위 표시로서 소유권 취득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판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 한번 보시죠. 자, 똑같은 그림이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A라는 채권자가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라는 친구가 갚기 싫어 떼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갑이라는 친구는 을에게 가짜를 매매했습니다. 허위 표시. 그 을이 가짜 등기를 가지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는 A라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갑과 을 간의 거래가 허위 피셨다, 가짜다, 실제 매매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이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을이 등기를 취득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 간에 가짜 매매했다면 등기만 을 앞으로 되어 있고, 저도 보라색으로 있죠. 등기만 을 앞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 갑이라면 이 소유자 갑 쪽에서는 자, 서류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갑이 가지고 있을까요? 을이 가지고 있을까요? 갑이죠. 아무리 갑이 을을 믿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갑이 을을 믿는 사이라 하더라도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필증 등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 내가 너한테 가짜를 매매할 거야, 네가 앞으로 등기하고 내 서류도 다 넣어줄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연히 다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 간의 허위 피지를 취득했다고 A가 주장하는데, 그죠? 그런데 갑과 을 간의 허위 피지로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가짜를 팔았다 라고 주장하려면 서류를 누가, 갑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을이 서류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허위 피지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자, 조리에 맞죠? 사회 경험에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갑을 간의 허위 피지를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럼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갑이라는 채무자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고 을은 말 그대로 껍데기 등기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연히 압수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모든 등기 서류를 가지고 있더라, 등기 필증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갑과 을 간의 매매가 가장 매매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합리적이죠? 경험 법칙에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